유튜브 영상을 보면 쥐젖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쥐젖이라고 검색해보면 식초와 밀가루를 활용해 제거할 수 있다는 영상부터 쥐젖 제거 밴드로 셀프로 쥐젖을 제거하는 영상, 그리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기 영상까지 쥐젖 제거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과적인 방법으로 쥐젖을 제거하기만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쥐젖이 많이 생기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쥐젖을 제거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떼어내면 또 생기고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재발하는 등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쥐젖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완전히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제거해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쥐젖,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쥐젖의 정확한 명칭은 연성 섬유종입니다. 양성 종양의 일종으로 쥐젖 그 자체가 해롭지는 않습니다. 쥐젖은 유병률이 46%나 되는 매우 흔한 피부질환으로 조금 과장하자면 인류의 절반은 쥐젖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성인들은 대부분 쥐젖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쥐젖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쥐젖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화라는 원인을 배제하면 쥐젖이 발생하는 가장 뚜렷한 원인 중 하나가 호르몬의 이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의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쥐젖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쥐젖이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쥐젖과 대사성 질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젖이 있는 환자 그룹과 정상 환자 그룹을 비교할 때 쥐젖이 있는 환자 그룹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혈당 수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따라서 쥐젖이 피부의 여러 부위에서 관찰된다면 음식물의 소화 및 대사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쥐젖뿐만 아니라 내장기에 발생하는 용종 등 인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혹들은 내분비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검진상 내 몸에 혹이 자주 발견된다면 내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용종이나 선종, 근종 등 내장기에 발생한 양성 종양과 호르몬계와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쥐젖이 피부의 여러 부위에서 관찰되는 분들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및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내분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식습관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혈당 조절, 혈중 지질 조절 등 체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의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체질에 따라 해산물이 부적합한 사람이 있고 육식이 부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제한하는 것이 호르몬 기능의 정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입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가운데 체내에서 가장 저장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지나치게 높으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금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방과 단백질 또한 나에게 맞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실천사항은 야식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몸은 태양의 주기에 따라 생체 리듬이 변화합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태양이 떠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가 진 다음에는 가급적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여서
위장관과 간의 기능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젖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에 지젖이 많이 발생했다면 내과적으로는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에 발생한 지젖만 제거시키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식습관 관리를 통해 호르몬 시스템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고치려는 노력이 큰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